안녕하세요, 이상모터스 대표 양준입니다. 이번 차량은 또 오랜만에 소개해드리는 어메이징 크루즈 차량입니다. 2015년 9월에 75,000km 탄 1.4 LTZ 차량입니다. 사고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하부 상태 올량호 판정받았습니다. 이 크루즈 차량 같은 경우에는 딱 떠오르는 게 있죠. 항상 크루즈만 하면은 쉐보레 차만 얘기하면 미션 얘기만 합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션이 워낙 많이 이슈화 돼가지고 미션은 뭐 당연히 테스트를 해봅니다. 저는 이 쉐보레 차면 더 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냉각수 부분이에요. 냉각수는 이 크루즈 초창기 모델부터 뭐 트랙스부터 이 크루즈 차량부터 해가지고 이상하게 냉각수 쪽에 문제가 있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스파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하부 상태 올량호 판정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냉각수 쪽에 미세 누수가 찍혔던 차량입니다. 체크를 해봤어요. 체크를 해서 제가 수리를 완벽하게 해놨습니다. 차량을 보여드리면서 영상 속에서 다시 한번 엔진룸을 열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 차량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이 미션만 많이들 아시지만 이 냉각수 쪽에 어떻게 체크해야 되는지 그 부분도 제가 영상 속에서 말씀을 또 드릴게요. 이상모터스 채널은 대상 차량에 대한 설명을 내외관을 보여드리고 제가 영상 후반쯤에 사무실로 이동해서 전반적인 시세가 어떤지 이 차량을 뭘 조심해야 될지 이것저것 설명을 해드리니까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을 빠르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외관을 살펴볼게요. 운전석 휠 타이어 볼게요. 운전석 휠을 보면은 일단 흠이 보입니다. 이게 좀 아쉽죠? 하지만 타이어는 굉장히 좋아요. 타이어는 한 8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행거리가 짧은 편에 속해서 전반적으로 양호합니다. 외관 상태는 깨끗해요. 이 사이드 실 쪽도 깨끗하죠? 어디 찌그러지거나 긁힘 없이 양호하고요. 운전석 뒤에 휠도 이쪽에 살짝 흠이 있어요. 타이어 굉장히 좋습니다. 80% 정도 보시면 돼요. 후방 감지기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가 없죠. 이 차량은 내비게이션이 빠져있는 차량입니다. 트렁크 살펴볼게요. 트렁크 공간 보시면 생각보다 많이 넓습니다. 바닥면 한번 볼게요. 바닥면 보시면 신차 때 그대로인 상태예요. 밑에는 아예 열어보질 않았다고 봐도 될 정도의 상태예요. 타이어 공기압 키트부터 비닐도 안 띈 그냥 아예 사용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조수석면도 볼게요. 휠에 흠이 조금씩 있어요. 타이어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면 상태, 사이드 실 상태 깨끗하죠. 조수석에 있는 앞 휠은 그래도 흠은 없네요. 깨끗하네요. 타이어 좋습니다. 이 차량은 제 지인, 제가 아는 형수님이 운행하던 차량입니다. 이번에 신차가 나와서 신차를 출고하고 저한테 판매를 하신 차량이고요. 차량은 주행거리가 7만 킬로가 조금 넘은 주행거리가 굉장히 좋은 차량이에요. 시동을 걸고 엔진룸을 볼게요. 성능상 일단 무사고 판정 받았는데 단순 교환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운전석 휀더입니다. 운전석 휀더는 교환이 됐는데요. 이 후드라든지 본네트죠. 내 휀더 프레임 쪽에 어디 용접 하나 들어가지 않은 완벽한 단순 교환 차량입니다. 사실 차량 판매하시면서 교환된 데 없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는데 워낙 경미한 사고였고 도색만 된 줄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교환을 했어요. 휀더 같은 경우에는 도색보다는 사실 공업사에서는 교환하는 게 훨씬 용이하죠. 운행에 전혀 지장이 없는 휀더 단순 사고 차량입니다. 제가 하부 상태 올량호 판정 받았는데 하나 얘기를 했죠. 냉각수 부분입니다. 제가 이 차량을 보러 갔을 때 이 보조통에 있는 냉각수가 바닥이었어요. 보조통에 있는 냉각수가 바닥이면 뭐 냉각수를 보충할 때가 됐는지 아니면 교환할 때가 됐는지 또는 냉각수가 어디서 누수가 있는지 체크를 해야 돼요. 자, 보시면 이제 쿨러 쪽이라든지 그쪽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이 하부 쪽으로 보면은 냉각수가 좀 약간 비추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위에서 어디 쪽에서 새는지 냉각수 누수 같은 경우는 이 하우징이 문제였어요. 하우징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 크랙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정말 미세하게 한 방울씩 새고 있었고요. 이 하우징을 교환하면 이 호스를 꼭 교환해야 됩니다. 이 호스를 교환하지 않고 띄었다가 다시 끼면 호스에서 다시 냉각수가 누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하우징에 있는 오링, 하우징 자체 통째 교환 그리고 호스까지 교환을 함으로써 냉각수 문제가 있는 것을 완벽하게 잡아놨습니다. 이 쉐보레 차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션 쪽을 많이 생각을 하시지만 이 냉각수 쪽도 굉장히 제 경험상 결함이 있는 차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차량은 전혀 문제 없이 완벽하게 수리를 해놓은 차량입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차량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윈도우 스위치와 자동 접이식 밀러입니다.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접히고요. 다시 밑으로 내리면 이렇게 펴집니다. 전동 시트는 당연히 빠져 있고요. 쉐보레 차량은 라이트 버튼이 여기죠. 오토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오토로 놓고 운전을 하시면 됩니다.
계기판 보시면 75,000km예요. 핸들 왼편 리모컨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오른쪽으로는 이제 오디오 쪽이고요. 내비게이션이 빠져 있어요. 이쪽이 내비게이션 매립하기 굉장히 좋은 위치인데 내비게이션은 없이 형수님이 그냥 운전을 하셨고요. 스마트키 있고요. 혹여라도 내비게이션 매립을 원하신다면 한 40만원 전후로 해가지고 매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디오 부분, 스위치 부분 어디 닳거나 그런 거 해진 거 없고요. 열선 시트는 이렇게 눌러서 작동을 합니다. 실내에서는 어디 해지거나 험하게 운전을 했다 그런 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 있고요. 블랙박스는 있는데 파인뷰에서 넘어가질 않아요. 블랙박스는 교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키는 2개 받아놨고요. 가죽 시트 상태 보시고 도어 트림, 대시보드 쪽 여기서 특이한 옵션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썬루프가 있어요. 외관이 블랙에 썬루프 있는 차량을 또 많이들 선호하시죠. 썬루프가 있는 차량이 많진 않으니까 이 차량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 살펴볼게요. 뒷좌석 시트를 보시면 어디 해지거나 그런 거는 보이지 않고요. 찢어지거나 그런 것도 보이지 않고 등받이 부분도 양호한 상태입니다. 이 어린 자녀분이 있는 가정에서는 카시트 때문에 많이 막 눌려 있거나 이 등받이 부분이 많이 훼손되거나 이 도어 트림도 훼손되어 있는 차량들이 있는데 이분은 자녀분이 거의 성인에 가깝기 때문에 험하지는 않습니다. 자, 뒤에 앉아서 착자감을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레그룸은 충분하고요. 헤드룸은 충분하진 않고 제 머리카락이 살짝 달 정도입니다. 제가 176이거든요. 이렇게 서면은 머리카락이 살짝 닿아요. 착자감이 쉐보레 차에는 좀 제가 좀 민감한지 모르겠지만 이 허벅지 부분 잡아주는 게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이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좀 아쉽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좁거나 그런 거는 느껴지지 않고요. 자, 전면을 봤을 때 이 정도 상태. 그리고 천장 부분도 한번 살펴볼게요. 천장 부분 보시면 이렇게 차량 엔진 소리 굉장히 좋습니다. 진동 같은 것도 크게 느껴지지 않고요. 적당한 엔진음과 실내에서도 어디 흠잡을 데 없는 아주 깔끔한 상태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식 대비하고 가격 대비해서는 훌륭한 차량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차량 시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메이징 크루즈 시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2대입니다. 연식하고 주행거리 무관하게 22대가 있고요. 가장 저렴한 차량이 390만원부터 690만원까지 있습니다. 390에서 690이면 중간선이 한 요정도 선 되겠죠. 500만원대 선. 크루즈, 쉐보레 차와 삼성에서는 SM3죠. 현대기아차의 K3나 아반떼에 비해서는 확실히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준준형 차를 구입하시는데 예산이 조금 적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만 단점으로는 뭐 부속이라든지 수리비에 대한 좀 단점이 있죠. 가장 저렴한 차량은 194,000km, 이제 20만이 됐기 때문에 가장 저렴하게 내놓은 것 같아요. 이분은 뭐 팔지 않겠다는 것 같네요. 그 위에 거 볼게요. 63,000km 680만원. 680만원짜리 LT 디럭스 팩입니다. 이 차량이 LTZ가 돼야 이제 스마트키가 들어가는 건데 이 차량도 좀 가격이 비싼 편이긴 해요. 이 정도면 뭐 거의 무사고급이죠. 이게 뭐 사이드실 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골격에 해당되는데 참 이게 애매한 골격이에요. 이거 전혀 진짜 운행에 지장이 있는 부위는 아닌데 그래도 사고는 없음으로 해놓네요. 사실 골격에 판금이 들어가면 있음이 맞는 건데 하부 상태 올영업 판정 받았네요. 어메이징 크루즈는 보통 평균 시세가 한 500만원대 선대에서 구입할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영상 속 촬영을 한번 볼게요. 이제 썬루프가 있는 게 특징이죠. 단점으로는 내비게이션이 없다. 이게 좀 단점입니다. 이제 성능을 한번 살펴볼게요. 75,000km에 단순 교환 하나 휀다만 있어요. 그래서 성능에 사고는 없고 단순 수리 있다 돼 있습니다. 하부 상태가 원래 여기서 냉각수에서 미세 누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수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영업 판정을 받았고요. 어메이징 뉴 크루즈 1.4 터보 이 차량에 구입을 하고 싶다. 뭐 제 차량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제가 영상에서 엔진룸을 소개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쉐보레 차는 미션에 대한 그 걱정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이 차량은 정말 냉각수 쉐보레 차는 이 냉각수 쪽에 정말 좀 문제가 있는 차는 확실히 맞는 것 같긴 해요. 제가 경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냉각수에서도 이 크루즈 기준으로 보자면 이쪽에 플라스틱 재질로 된 워터 아울렛이라고 합니다. 이제 하우징이라고 하는데 이 플라스틱이 정화가 되고 오래되다 보면
약해지고 미세하게 크랙이 가거나 그러면 냉각수가 한 방울 한 방울씩 떨어지면서 냉각수가 엔진룸이 뜨겁죠. 시동을 걸면 그러면은 이 냉각수가 또 마릅니다. 그 잠잘 때 이 침을 흘리게 되면 좀 비유하기 죄송하지만 침을 흘리면 이게 입 주변이 하얗죠. 그것처럼 이 뜨거운 열에 이 냉각수가 새게 되면 허옇게 일어나거나 좀 공부처럼 막 일어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엔진룸을 가까이서 천천히 쳐다보면 그런 차량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이쪽 라인 쪽으로 그러니까 냉각수가 여기서만 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쪽입니다. 플라스틱 재질인 이거 제 영상을 좀 돌려서 보셨다면 그 엔진룸 설명할 때 그 영상을 꼭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크루즈 구입하실 때는 이 냉각수 쪽을 꼭 체크하시면서 구입을 해라. 이 대부분이 새는 차량들이 좀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이쪽을 꼭 체크해야 되고요. 이 영상 속에 있는 이 차량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리를 직접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하우징, 이 워터아울렛만 교환하는 게 아니고 이 호스 쪽도 굉장히 이게 좀 약한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약한 건지 이게 열이 차가 많은 건지 냉각수에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호스도 같이 갈아줘야만이 냉각수 새는 걸 확실하게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2015년 크루즈 1.4는 LT 디럭스 팩하고 LTZ 이 당시 가격도 굉장히 비쌌죠. 이 경쟁차종 아반떼보다도 더 비쌌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당시에. 이 LT 디럭스 팩과 LTZ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두 가지 등급밖에 없기 때문에 LTZ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LTZ는 이 17인치 알로이 휠이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이 버튼 스마트 키가 들어갑니다. 뭐 다른 차이점들도 있지만 이 정도만 보시면 그냥 LTZ 디럭스 팩하고 LTZ 차이점으로 알 수가 있어요. 신차가는 그 당시 한 100만원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아서 대부분이 LTZ를 많이 구입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래도 LT 디럭스 팩이 있기 때문에 1.4 구입하실 때 이 스마트 키가 있다면 LTZ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LT 디럭스 팩 같은 경우에는 이 휠 자체가 16인치 휠이 들어가고요. 스마트 키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그런 옵션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어메이징 뉴 크루즈 1.4 터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이라든지 카톡 전화 주시면 제가 친절 상담 약속하겠습니다. 또 좋은 차량 준비하고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